안녕하세요. 엘기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제가 요즘에 책을 좀 신년이라서 읽어보려고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전에부터도 책 콘텐츠로 독서 낭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내용도 좋지만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고요. 첫 번째는 거의 연습용이라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영상이 진짜 이제 책 낭독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네, 자기계발서인데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보통 하시는 얘기들이 그거 뭐 벌써 뭐 뻔한 내용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내용 아니야? 나도 다 그런 내용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자기계발서를 본다고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거나 내일 내가 갑자기 이거를 다 이제 실천할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자기계발서를 접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사람이 이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천적으로 이제 갖춰지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성격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살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 이런 게 자리를 잡혀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책을 좀 접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민을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 때 책으로 많이 위로를 받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책에서 조언을 얻고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멘토분들도 있지만 책도 굉장히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저를 또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제가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나 아니면 일에 관한, 관계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그 파트는요, 아마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부하 직원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처세술?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147페이지에 제목은 원수가 될 수 없다면 친구가 되라. 항상 이 직장 생활 관계, 사람 관계가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부하 직원 혹은 좋은 상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100%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월가의 AT 투자관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가르시아는 회사 생활에 불만이 많대요. 그는 우리 회사의 인간관계 컨설턴트와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극도의 불만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상사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와 상사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는 업무 보고 때마다 상사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자신을 질책한다고 불평했다. 벌써 몇 번이나 상사와 언쟁을 벌였고 심지어 한 번은 서로 주먹다짐을 할 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언쟁이 벌어진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그가 회사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우선 가르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위험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 돌아보고 상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 상사와의 언쟁에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지 못한 것만 안타까워했다. 가르시아는 억울한 마음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그 뻔뻔한 상사에게 본때를 보여줄 계획을 짜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직원들도 저처럼 그 상사를 미워할걸요?
다음번에 제가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면 그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모든 팀원이 통쾌해할 거예요. 나는 그의 유치한 생각에 일침을 날렸다. 절대 안 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앞으로 만날 다른 상사들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맞는 말이죠.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요. 현재로선 상사와 싸워 이길 방법은 없어요. 다른 회사로 가지 않는 한 그 상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승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보다는 원수를 어떤 사람으로 바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온종일 상사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운다면 그가 아무리 본받을 만한 경영자라 해도 내게는 적일 뿐이다. 적의 그늘 밑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하겠는가. 상사를 적으로 생각하면 그에게서 부정적인 에너지밖에 얻을 수 없고 그런 에너지는 자신에게 독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와 대립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사와 적이 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상사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누구나 성공과 발전을 꿈꾼다. 그런데 상사 역시 당신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랄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상사가 자신의 적이었다고 한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상사와 부하 직원은 서로 유쾌한 협력 관계인 경우보다는 적대 관계인 경우가 더 많다. 상하이의 한 회사에 다니는 A가 우울해하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예전 직장에서 그와 다툰 적이 있는 B가 지금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 스카웃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직속 상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A가 말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떠난 것도 B 때문입니다. B는 그 회사 설립 때부터 있었던 창립 멤버였는데 무슨 일을 하든 저를 따돌리고 냉대했죠.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다고요. 그런데 그와 또 같은 회사를 다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악연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불행한 일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A는 잔뜩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첫 출근 날 B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제가 이 회사에 다니는 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B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절 보고 반가워하는 척 하더니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죠. 며칠 후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부르더니 서로 잘 돕고 지내자고 하더군요. 아주 잘 된 거 아닌가요? 시작이 좋군요. 그런데 며칠 후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B는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짓밟아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에요. 예전 회사에서도 저 같은 부하 직원들을 압박하고 무시했죠.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A에게 닥친 이 딱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 사실 관리자와 부하 직원은 태생적으로 원수지간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협력 관계에 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관리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고치지 못하는 것뿐이다. 상하이에 위치한 파나소닉의 인사부 책임자 선 황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일이 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유능한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보면 그들은 일단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리자는 가능하다면 사전에 불안 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죠. 심지어 채용 단계에서 이력서를 보고 훗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다. 뛰어난 부하 직원이 있으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몇몇 관리자들은 정보를 숨겨 부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잠재력을 가진 직원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기도 한다. 유능한 직원들은 더 높은 관리자의 시야에 포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앞서 말한 B도 이런 유형의 관리자에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건은 편견을 고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관리자의 편견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개인적인 이익은 잠시 미루어 두라. 인내를 보이는 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또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관리자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이 위협적인, 즉 자신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서서히 편견을 거두고 당신에게 보상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둘째, 관리자 앞에서 욕심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말라. 너무 과도한 욕심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관리자는 때때로 부하 직원의 업무 능력보다 공감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관리자의 지시에 기꺼이 따르는 훌륭한 수행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가 당신을 자신의 오른팔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믿게끔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하지 않게끔. 세 번째, 주어진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 세 번째 요건이 관리자의 동지로 인정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신의 존재가 관리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서로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는 전처럼 당신을 방치하고 견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설령 처음에는 원수지간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관리자에게 오만하고 인내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또는 못된 꿍꿍이를 품은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갖추었다면 다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하 직원이 될까요? 여기서는 좋은 부하 직원이 되는 7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겸허한 학습자가 되라.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관리자가 자기 뜻대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겸허한 태도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관리자의 생각에 반박하고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려는 태도는 금물이다. 아주 간단하다. 업무 보고를 할 때 관리자가 지적하고 지시하는 내용을 공손하게 기록하라. 정중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 또 관리자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질문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을 화제로 꺼내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이런 행동들은 관리자의 호감을 불어일으킬 것이고 그는 당신을 발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겸손하게 하고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받들어야 된다. 뭐 좋게 얘기하면은 겸손하고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해줘라. 두 번째, 충성스러운 협조자가 되라. 관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래요. 대다수의 관리자들은 믿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하나도 없다며 안타까워한다. 이것이 관리자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다. 그렇죠. 관리자라는 게 일단 책임감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정말 믿고 나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자발적이고 충성스러운 자세가 중요하다. 관리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힘든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만약 그 일이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자원해서 맡아야 한다. 이렇게 관리자의 고민거리를 덜어준다면 그는 당신을 점점 자신의 오른팔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존경심을 담은 팬이 되라. 훌륭한 관리자라면 그의 충실한 팬이 되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자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조건 하에 그 사람의 팬이 되어도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관리자가 뛰어난 능력을 보일 뿐 아니라 보상이든 징계든 부하 직원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조직의 본보기가 된다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 유능한 관리자들은 대부분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남에게 이해받지 못하면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를 이해하고 칭찬해 준다면
그들은 존재감과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유능한 관리자를 따르고 이해하면서 그와 자주 소통하고 가르침을 청한다면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칭찬을 할 줄 아는 아랫사람이 되라. 관리자에게 아첨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사의 장점을 적당히 인정해줘야 한다는 뜻이래요. 유능한 관리자들은 스스로 출중한 인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비판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칭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나와요. 칭찬의 수위를 조절해야 된대요. 아주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나한테 아부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칭찬이 너무 과해 진심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잘 파악해 적절한 수준에서 칭찬을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리자 앞에서 직접적인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 관리자의 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자, 부지런함으로 신임을 얻어라. 유능한 관리자는 개인적으로도 승진이 빠르지만 그가 이끄는 부서가 좋은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의 부하 직원 역시 승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죠. 팀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관리자에게 내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가 시키는 일을 오차없이 진행시켜 업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를 안심시킨다면 신임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관리자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당신이 떠오를 것이다. 다음 여섯 번째. 완벽에 가까운 꼼꼼함을 보여라. 이거 되게 어려운 거죠. 꼼꼼하게 일하는 게. 훌륭한 관리자는 디테일을 중시하고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의 밑에서 일하려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완벽에 가깝도록 처리해야 한다. 꼼꼼하고 성실한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맞는 것 같아요. 알아서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많이 가잖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시하라. 적절한 거리 중요하죠. 모든 인간관계에는 거리 두기의 미학이 필요하다. 부하 직원과 관리자 사이에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직속 상관이라 해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일을 할 때는 긴밀하게 협조하지만 상사도 사람인지라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업무적으로는 친밀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는 관계. 그런 적당한 거리 두기는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책으로 어떻게 하면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부하 직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팁이 나왔고 사실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좋은 상사가 될 수 있을까? 왜냐면 아래 직원이 되었을 때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상사야.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게 없는 상사야.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좋은 상사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좋은 상사가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